마인드 스포츠인들의 대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MSS 슈퍼컵. 그중에서 장기 종목의 아마추어 준결승전을 시작으로 프로 선수들의 결승전까지 저희 브레인TV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2024 MSS 슈퍼컵이 궁금한 시청자분들이 많을 텐데요. MSS는 마인드 스포츠쇼의 약자로 포커를 필두로 장기, 체스, 바둑 등 다양한 마인드 스포츠의 최고를 가리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더욱이 이번 대회는 기존에 계속 진행했던 포커를 제외한 장기, 체스, 바둑의 종목이 추가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브레인TV에서 중계하게 될 장기 종목에는 아마추어와 프로리그로 나뉘어 연맹 소속의 기사들이 대거 참가했고 그중 각 리그의 상위 성적자 4명만이 순위권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순위권 경기의 첫 시간인 오늘은 슈퍼컵 장기대회 아마추어 준결승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리그전으로 진행된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4명의 선수들인 만큼 뛰어난 실력은 기본, 큰 대회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강심장을 지닌 선수들이라 하겠습니다. 네, 아마추어라 해도 브레인TV 시청자 여러분께는 그리 낯설지 않을 얼굴일 텐데요. 그동안 다양한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온 선수들입니다. 자, 그럼 대회 개요를 살펴보기 전에 그 뜨거웠던 예선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인드 스포츠 코리아 대표 허광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슈퍼컵을 열게 돼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고요. 슈퍼컵은 마인드 스포츠 슈퍼컵은 바둑, 장기, 체스 그리고 포커 게임이 한데 어울려서 개최되는 국내 처음으로 개최되고 국내에서 아직 시도하지 않은 전시회 및 이벤트입니다. 마인드 스포츠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육체적으로 땀을 흘리고 역동적인 것만 생각을 하시지만 머리를 쓰는 이런 스포츠도 우리가 앞으로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대회는 이 스포츠가 가는 길처럼 국제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국제적인 이벤트로 행사로 키워나갈 예정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림픽 게임이나 아시안 게임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늘 긴장도 되고 약간 떨리기도 한데 굉장히 또 좋은 경험도 되고 또 재밌던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평소보다 좀 대회가 많았던 것 같은데 내년에도 약간 좀 이런 대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슈퍼컵 대회가 새롭게 열린다 그래서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와서 보니 정말 쟁쟁한 선수들도 많고 여러 선수들과 이렇게 대국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뜻깊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즐기시고요. 또 즐기신 만큼 여러분에 대한 베네핏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참가분들 감사드립니다. MSS 슈퍼컵 장기대회 마인드 스포츠 코리아에서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장기연맹에서 주관합니다. 예선은 리그전이었는데요. 총 대국 시간 45분, 개인 자유시간 5분,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지는 적분 순환제 방식으로 5번의 대국을 진행한 후 상위 성적자 4명이 준결승전에 올라 토너먼트전으로 우승자와 준우승자를 결정합니다. 이어서 슈퍼컵 아마추어 분야 예선 결과 준결승전 진출에 성공한 최종 4인입니다.
네, 김창호, 문윤주, 강준우, 최동훈 이 4명의 선수가 리그전으로 진행된 예선에서 상위 성적을 거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프로 면허를 확보하게 됩니다. 준결승 진출에 성공한 선수분들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프로 면허와 최종 우승을 향해 달려야겠죠. 그 디딤돌이 될 오늘의 경기에서 좋은 기보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준결승 1경기에서 맞붙을 두 선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수 정보입니다. 한해는 김창호 아마 1단, 초에는 문윤주 아마 3단인데요. 원악마 공격형 대 면상 공격형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김창호 선수는 대한장기연맹 중국지회 소속의 5회 세계인장기대회 32강 한중장기대항전에서 본선 진출을 한 바 있습니다. 문윤주 선수는 도봉지부 소속이고요. 5회 오픈장기대항전 4위, 5회 아마국수전 8강의 경력입니다. 두 선수 모두 아마추어로서 만만치 않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느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대국장으로 이동하시죠. MSS 슈퍼컵 아마추어 장기대회 준결승 1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시작됩니다. 김창호 선수와 문윤주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우선 문윤주 선수가 지금 초반 차림으로 양귀마를 선택했죠. 그런데 이렇게 귀마가 견마로 이탈했다는 것은 면상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지금 바로 면상을 갔을 때는 한에서 중앙병을 열면은 이제 궁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궁을 내리고 이렇게 살을 닫아서 아마도 면상을 차릴 것 같습니다. 네, 원악마 공격형 대 면상 공격형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공격형 선수이기 때문에 좀 치열한 전투가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치열하면서도 조금 속도감 있는 그러한 진행이 예상이 되고요. 네, 우선 김창호 선수는 무난하게 원악마를 갖추었고 문윤주 선수는 현재 선수이지만 한해 차에 의해서 자신의 졸과 차가 묶였다는 그런 불만은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함께 찾기를 확보하지 않고 우선 포를 넘겼고 네. 양병은 앞쪽으로 진격을 했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밀어서 상을 걸 수도 있다. 네, 그런 뜻이겠죠. 네, 하귀포로 내려줬고 네, 이렇게 병을 밀 거를 예상하고 상이 일선으로 피한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김창호 선수가 또 병을 당겨오면서 결과적으로는 한해 양찾기를 열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초에서 먼저 찾기를 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그 수는 두지 않았고요. 네, 마가 앞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네, 조를 당겨오면서 삼합조를 해줬습니다. 네, 문윤주 선수한테는 저기 혼자 올라와 있는 병이 조금은 거슬린다 그런 의미겠죠. 네, 네, 조를 올려서 일단 마와 차로 동시에 보호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창호 선수는 이제 귀포를 안 치고 예를 들어 지금처럼 안궁을 하고 포를 하기포로 내려서 형태를 갖춘 이후에 또다시 좌진의 병을 밀어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이 형태가 되고 보니 초에서는 원할 때 언제든지 좌변에 조를 당겨와서 묶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네, 포효에 걸려있던 차를 피해주는 김창호 선수입니다. 네, 문윤주 선수도 초차를 활용하고자 일단 한 칸 올린 그런 모습인 것 같죠. 네, 이렇게 초반 포진이 갖추어지기까지 정말 시간이 얼마 안 걸린 것 같은데요. 네, 두 선수 모두 빠른 수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창호 선수도 후수이지만 큰 불만 없이 지금 포진이 네, 잘 차려졌고요. 네. 계속해서 병을 진격하고 있는 김창호 선수. 따라서 문윤주 선수도 한 칸 한 칸 진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론 공격적으로 이렇게 중앙에 있던 조를 올려볼 수도 있었는데 좌사줄에 있던 조를 중앙으로 당겨올 수도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중앙 조에 올라갔을 때는 조금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선이 약간 약해지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은 우사줄의 조를 중앙으로 당겨와서 좀 중앙에 대한 보강을 했고요. 네. 네, 한차가 올라온 것은 상위 변으로 진출하고 싶은 걸까요? 이렇게 초상위 진출했을 때 네. 초의 3선의 마로 병을 취하는 수가 선수거든요. 네. 지금 상위 진출하나요? 착수를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무난하게 한차가 다시 한 칸 후퇴하거나 2칸 정도 뒤로 피하는 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이 앞쪽으로 나와줬네요. 네, 문윤주 선수는 이 수를 보고 있었네요. 네. 병으로 말을 취했다가는 상에 차가 잡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한차가 그렇죠.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네, 초의 마가 가볍게 병 하나를 취하고 원상 복귀를 하면서 순식간에 덤 점수가 극복이 됐고요. 네. 하지만 김창호 선수 지금 형태상으로 초보다 조금 더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러한 차이라고 보입니다. 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차분하게 경기 풀어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윤주 선수는 포를 옮겼고요. 네. 지금은 병을 네, 그렇죠. 우사줄로 당겨올 수 있고요. 네. 네, 문윤주 선수는 좌진의 차를 또 노리러 다시 한번 포를 움직였습니다. 네, 지금 차가 조를 취할 수는 없죠. 네. 바로 포장군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졸포와 한의 차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가 한 칸 피한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뒀을 때는 이제 포가 우사줄에 있는 병을 걸고 차기를 확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네, 하지만 그 수보다는 우진에서의 전투를 택했네요. 보통 장기를 잘 두려고 하면은 상대의 수를 조금 거스르는 수를 많이 둘수록 네. 상대가 당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상대의 의도에 반하는 지금과 같은 수죠. 네. 네, 병이 바로 조를 취했으면은 초의 의도대로 초차가 진출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합병을 하고 보니 물론 조는 올라갔지만 초차가 진출할 수는 없는 그런 형태죠. 네, 문윤주 선수는 계속해서 포를 활용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무심코 병을 열었다가는 다시 한번 또 포가 한 차례 씌우고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차가 피했고요. 그렇죠. 지금은 피할 곳이 이렇게 우사줄밖에 없네요. 네,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창호 선수와 문윤주 선수입니다. 네, 우선 문윤주 선수가 병을 하나 공짜로 취한 모습이고요. 네. 하지만 김창호 선수는 크게 급한 건 없어 보입니다. 네, 우선은 초차가 2선에서 5선으로 진출했고요.
김창우 선수는 어떤 대응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창호 선수는 이 점수차를 극복하려면은 우선은 중앙이 조금 보시면은 초에 중앙졸이 약간 마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지금도 초가 먼저 병을 취하면은 자연스럽게 3선에 마가 진출하면서 여차하면 그 마가 또 초의 4선까지 침투할 수도 있다. 네. 네, 하지만 그런 의미고요. 그렇게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조를 한 칸 당겨오는 문윤주 선수. 네, 조를 당겨왔는데 김창호 선수는 아마 여기까지 보고 이전에 졸병대를 요청한 게 아닌가 네. 싶은데요. 네. 졸병대가 이루어졌고요. 네, 지금 중앙마루 취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좌사줄에 있던 마루 조를 취했네요. 만약에 중앙에 있던 마루 조를 취했을 때는 초의 대응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조금 안일하게 일선에 있던 포를 하기포로 넘겼더라면 이제는 마가 한번 중앙 조를 취해 볼 수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를 한 칸 올려보는 문윤주 선수. 네, 상이 지켜주고 있다. 그러한 의미죠. 수비형 기사였다면은 우선 조를 좀 우측으로 당겨오면서 중앙을 보강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미는 모습에서 확실히 공격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에서는 상이 변 쪽으로 빠졌습니다. 네, 일단 상이 변으로 진출했고요. 초에서 둘 수 있는 수로는 3선에 있던 포로 한차를 걸어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김창호 선수가 아마도 상을 진출시킨 게 이렇게 차가 4선까지 올라오는 수까지 계산을 하고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 네. 네, 우선은 한 차가 피해야 되는데 한 칸, 두 칸. 네, 일단 한 칸을 피했습니다. 네. 네, 포를 귀포로 넘겨서 조금 한의 기물들을 동시에 묶을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묶이는 게 조금 한에서는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 차가 피한 모습이네요. 네. 문윤주 선수는 계속해서 농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기마 면상 포진의 장점이죠. 면포를 놓지 않지만 상을 이용해서 포다리를 만들어서 조금 상대 진영을 교란시키는 그러한 점에 특화된 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포를 활용해서 차를 걸어봤고요. 김창훈 선수는 착수를 고민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을 한 칸 당겨왔습니다. 네, 지금 바로 초에서 포다리를 놓으면서 한 차를 걸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문윤수 선수는 초차가 한 칸 들어섰고요. 여차하면은 일선으로 내려가서 한 포를 묶어 놓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김창호 선수는 이 수를 어떻게 대응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면포로 중앙조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계산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마가 병 앞으로 진출했고요. 네, 중앙 말을 이동했습니다. 이 수는 실수가 아닌가 싶은 게 지금 기포로 한해 말을 취할 수 있거든요. 네, 병을 밀 수가 없는 것은 일단 마와 차가 동시에 보호를 하고 있고, 그렇죠. 하지만 이 마가 잡히는 것까지 보고 이렇게 김창호 선수가 말을 투입시킨 거라면은 네,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우선은 문윤주 선수가 여기서 조금 이득을 많이 볼 것 같네요. 사가 말을 취했을 때 한에서는 면포로 사를 마저 취하겠다, 그렇죠. 그런 의도죠. 점수는 4.5점 차로 문윤주 선수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문윤주 선수한테는 면상 공격형인 만큼 일단 면상이 없어진 게 조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네, 우선 그렇다고 지금 형태가 막 많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형태 정비만 잘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승리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김창호 선수 경력을 보시면은 5회 세계인 장기대회 32강, 이런 경력이 절대 그냥 나오는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문윤주 선수는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네. 문윤주 선수도 5회 아마국수전 8강, 5회 오픈장기대항전 4강 진출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대결을 펼치는 만큼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의 경력을 얘기하는 동안에 우선은 초의 문윤주 선수가 포로 한 차를 위협했고요. 지금은 병을 당기면서 초포를 쫓는다면 그 포가 기포로 돌아갈 수 있죠. 네, 그리고 일선에 있는 포는 초의 마가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윤주 선수는 여기서 무난하게 기포를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창호 선수 한 차가 2선으로 붙는 수가 하나 있고요. 아니면 무난하게 합병을 하는 수가 있는데, 일단 공격적으로 초의 진영으로 침투를 했고요. 중앙으로 갔다가는 바로 끝나겠죠, 경기가. 네, 그렇다면은 초차로 살을 지키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귀사로 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네. 차로 살을 지켰습니다. 귀사로 갔을 때는 한 차가 다시 한번 초의 3선으로 들어오는 수가 좀 치명적일 수 있어서 우선은 차가 살을 지키고 한 차가 포를 건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은 그렇죠, 이렇게 살을 닫으면은 방어가 또 되죠. 네. 이제 합병을 시켜주는 김창호 선수. 이 면포로 중앙조를 취해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중앙을 약화시키는 거죠. 저 졸만 없다면은 지금 변에 있던 상이 또 병 앞으로 진출하는 것도 자유롭기 때문에 문윤주 선수는 일단 마로 조를 지킬 겸 포로 한 차를 위협했는데요. 여기서 과감하게 사선에 있던 한 차가 포를 취하면서 차와 양포를 교환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수는 일단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양차가 살아있는 게 공격에는 조금 더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겠죠. 네. 일단은 포에 걸려있던 병을 한 칸 쓸어줬는데요. 네, 방금 무심코 면포로 또 조를 취할 수는 없었던 게 이제는 삼선에 있던 마가 진출하면서 포로 한 차를 걸고요. 네, 그러면서 그 마로 다시 조를 취한 포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수는 두지 않은 것 같네요. 지금 차로 병을 취했는데요. 산길이죠. 네, 맞습니다. 아마 문윤주 선수가 이 산길을 놓친 게 아닌가 싶은데 김창호 선수도 지금 내가 산길을 잘못 봤나 하고 잠깐 고민하고 있죠. 네, 네, 문윤주 선수한테 굉장히 유리한 대국이었는데 순식간에 차와 병이 교환됐습니다. 네. 차는 기물 점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뼈아픈 실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수는 차가 포를 취하고 예를 들어 사가 이제 차를 취하면 조를 당겨서 포장군에 일단 포라도 하나 더 잡겠다 그러한 의미인데 네, 우선은 그 수가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 살을 들어서 보호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포를 넘겨서 살을 걸어주고 있고요. 네. 지금은 병을 밀어볼 수도 있고 네, 또는 한 차가 초포를 눌러볼 수도 있습니다. 네, 한 그렇죠. 차가 네. 초포를 묶어두고 있네요. 그나마 초에서 다행인 점은 이렇게 묶었을 때 초마가 있기 때문에 그 우진에 있던 차로 장군은 부를 수 없고요. 우선 궁이 들어왔는데 네, 바로 노타임으로 병을 밀어서 상을 쫓았고요. 네, 지금 초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한해 상장군입니다. 네, 지금은 장군을 불렀을 때 궁이 일단은 또 우측으로 피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먼저 삼선을 잡은 이후 그 다음에 상장군을 불러볼 수 있다. 네, 그러한 뜻인데요. 아니면 또 포로 말을 취하면서 기물 이득을 볼 수 있어서 일단 초에서는 차로 포를 눌렀네요. 네, 이렇게 한해 상장군이 나왔고요. 네, 그렇죠. 지금 사로 막았다가는 차가 포를 취하고 궁이 피할 때 일선 장군의 외통이기 때문에 네, 일단 궁을 틀어줬습니다. 네. 지금 차로 포를 취하고 경기를 끝내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쵸. 네, 이렇게 초에서 좀 많이 불리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외통수는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 전에 포가 있었을 때는 그 수가 이제 한 차가 포를 취하는 수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윤주 선수는 네, 차가 포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우선 포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조를 당겨온 것 같죠. 네, 하지만 지금은 약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포가 무조건 면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에서도 면포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를 상을 다리 삼아서 옆으로 넘기는 수는 어떤가 싶은데요.
우선은 네. 면포로 돌아왔고 네. 이렇게 되면 마가 진출했을 때 사와 병 동시에 걸렸죠. 네. 네. 차를 한 칸 올려주고 있는 한입니다. 네, 바로 입궁의 외통으로 끝내겠다. 그런 뜻이고요. 김창호 선수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초조한 쪽은 문현주 선수겠죠. 네. 하지만 지금 초에서 한번 살을 취해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장군이기 때문에 선수고요. 네. 네, 궁이 옆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올라와야 될 텐데 그때 마가 이제 병의 앞으로 오면서 병의 뒤로 오면서 포다리를 하나 더 놓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물론 한 포가 지금 면포로 돌아온 것도 좋지만 그 포가 상을 다리 삼아서 이제 옆으로 넘어서 말을 취해버리겠다라고 했으면은 대응이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문윤주 선수는 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형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에서 절대 내어줘선 안 될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민궁이 되는 거를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문윤주 선수가 실수했던 부분인데 산길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네, 항상 산길과 민궁이 되는 것 이 2가지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방송 대국이고 판장기를 두다 보면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충분히 김창호 선수도 네,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차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최선의 지금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선 마가 초에 5선으로 후퇴하면서 졸은 그냥 내어주게 되었고요. 이제 다시 한번 한해 5선으로 가서 장군을 불러보겠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한 차는 4선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네, 마장군 맞는 거는 조금 껄끄럽다. 네. 그런 의미겠죠. 네, 다시 한번 마장군. 궁을 좌측으로 갔을 때는 이제 초의 포가 좌사주를 잡으면 그건 좀 부담스럽죠. 네. 네, 포가 움직일 곳이 마땅치 않은데요. 네. 지금 한해에서는 조은수가 변에 있던 상이 지금 초의 4선으로 들어가면서 그 견마를 이탈시키면은 대국이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우선은 이제 귀차장이 입궁을 하면서 외통을 내겠다. 그런 뜻이고요. 네.
그렇다면 기차장을 막을 방법이 다시 한번 막아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막아 들어오면은 한해 상이 초의 4선으로 침투하는 순간 대국이 거의 마무리되는 그러한 느낌으로 갑니다. 하지만 상이 진출하지 않고 차가 포와 말을 걸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조를 당겨왔을 때 오히려 한 차가 또 걸리죠. 한 차는 원래 자리로 복귀를 했고요. 네, 이제 상이 진출하려고 하나요? 네, 그러면 한 차가 한해 2선, 초의 2선으로 갈 수 있겠죠. 네, 우선은 병으로 상의 멱을 막으면서 아마도 한 차가 피하지 않은 것은 여차하면은 초에서 또 마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구수가 신경이 쓰인 것 같네요. 네. 네, 우선은 상이 또 한해 5선으로 진출하면서 한해 궁이 쉽게 움직일 수 없게끔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네, 한해 상이 올라가면서 네, 초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초마가 피했을 때 이번에는 다시 한번 변해 있던 상이 초의 4선으로 진출하면서 견마를 노리면 사실상 막기가 어렵거든요. 네, 지금 이 병은 내어주고 그냥 상이 진출해서 견마를 치겠다라고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정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일단은 사로 공성을 닫았고요. 네, 그러면 일단 병이 잡혔는데, 네. 그렇죠. 이제 상이 진출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초마가 걸리고. 네, 마가 피했다가는 바로 귀차장에 외통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상이 말을 취할 수 없게끔 면상으로 막았고요. 김창호 선수는 지금 빠르게 대국을 끝내기보다는 최대한 형태를 안정화시키고 정말 초과할 게 없게 만든 후에 이제 천천히 옥죄어 가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포가 말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마가 진출했고요. 네, 포를 넘긴 것은 장기 격언 중에 외포는 이제 귀포로 놓는 게 좋다. 그러한 또 격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궁을 이제 안쪽으로 들이고 포를 귀포나 하귀포로 배치하겠다. 그러한 의도인 것 같네요. 네. 네, 우선은 마가 상 옆으로 후퇴하면서 한의 응수를 물었는데, 네, 지금 무난하게 좌사줄로 포를 배치시키고 궁이 들어오고 그 또 포를 우사줄로 넘겨서 초의 나머지 기물도 다 묶어 놓는 게 가장
빠르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확실히 한에서는 차가 하나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로 기포를 가면은 또다시 졸이 걸리는데요. 네. 무심코 졸을 피하게 되면은 한 차가 삼선 장군을 치면서 바로 외통으로 끝나거든요. 네. 네, 귀포로 조를 취했고요. 네, 지금은 이 졸을 취한 포를 초에서 잡을 수 없다. 그러한 계산인 것 같은데요. 초에서 불편한 게 지금 마장군 자리는 한의 상이 막고 있고요. 또 면상이 이탈했을 때는 상에 막아 잡히고요. 여러모로 지금 문윤주 선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궁은 사실상 움직일 곳이 없고요. 네. 그렇다면 움직일 기물이 네, 일단은 원악마를 갖췄네요. 지금 한에서는 네, 우선은 초에 4선으로 차를 투입시켰는데 네. 한 차가 변으로 가서 한번 차장군을 노릴 수도 있었거든요. 일단 마로 상을 걸려고 하는 그런 모션인데 네. 아니네요. 일단은 변으로 가면서 일단 마장군을 한번 불러보고 싶다. 네. 네. 지금 만약에 차 옆에 있던 상이 초의 일선으로 가서 귀차장을 노리겠다고 하면은 또 초에서 막기가 어렵거든요. 네. 살을 한번 노려보는 초마. 하지만 피하면 됩니다. 네. 그래도 문윤주 선수가 차가 없음에도 여기까지 버티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반 전투에 차로 병을 취하지만 않았더라도 네, 문윤주 선수가 꽤 괜찮은 장기였던 것 같은데 네. 한상은 복귀를 했고요. 네. 포를 넘기나요? 네, 하지만 넘을 공간이 그렇게 마땅치 않은데 네. 우선은 넘겼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이제는 한 차 옆에 있던 상이 일선으로 내려가서 지금 가장 빠르게 승리를 내려면은 한 차가 어떻게 초에 궁성에 붙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네. 네, 우선은 포를 넘겨서 초에 양마를 걸었지만 일단은 원앙을 차리면서 버텨지겠죠. 네. 그때 상이 중앙상으로 복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네, 포장군이 가장 좋네요.
어쩔 수 없이 상을 이탈하거나 또는 궁이 우사줄로 피해야 되는데 네. 네, 우선은 궁을 우측으로 피했고 지금은 한번 한차가 귀자리로 붙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 복귀를 합니다. 네. 이제 사선에 있는 초마만 없으면은 바로 차장군의 외통이다라는 네. 거죠. 그렇다면 그 말을 어떻게 이탈시킬지가 또 중요한데 조금 특이한 수로는 지금 사선에 있는 상이 초의 일선으로 가볼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일단은 초마로 한차를 걸었기 때문에 피해야겠죠. 네, 다음 수로는 한차가 두 칸 우측으로 빠지면서 초의 말을 위협하면 이제는 정말 초가 할 게 없거든요. 원앙으로 버틴다 하더라도 한이 상의의 길만 잘 맞추면 사실상 대국은 마무리됩니다. 이 수는 조금 더 대국의 종료를 앞당기는 그러한 수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졸이 없을 때는 원앙을 차릴 수 있었죠. 네. 하지만 지금 만약에 차가 이동하면 말을 살릴 수 없고 사실상 외통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외통을 막을 수가 없네요. 연상이 이탈하자니 상길이기 때문에 자장이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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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끝났습니다. 한해 김창호 선수가 182수 만에 완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김창호 선수 쉽지 않은 경기를 잘 마무리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아마추어답지 않은 노련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경기가 더욱 기대되네요. 문윤주 선수 그야말로 석패입니다. 아쉽게 패배했는데요. 오늘 경기를 발판으로 다음 대회에서는 한층 향상된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창호 선수가 완승으로 결승에 올랐는데요. 두 선수 모두 오늘 경기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다 할 수 있겠죠? 오늘 첫 승부의 승리를 결정지을 부분은 어디인가요? 네, 이번 경기는 문윤주 선수에게 상당히 유리했지만 경기 중반에 차로 병을 취하는 실수가 나오면서 흐름이 급격하게 김창호 선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문윤주 선수의 실수가 나왔던 국면에서의 변화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국면이었는데요. 실전을 보시면은 초의 문윤주 선수가 일선에 있던 차로 병을 이렇게 취했고요. 지금 이 병이 상길이었다는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이 차를 취할 때 포를 넘기기 이전에 우선은 추차가 삼선을 잡아서 여차하면은 조를 당기고 이제 차로 포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였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해 김창호 선수는 곁살을 들어서 방어를 했고요. 이때 포가 이제 궁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한에서는 한 차로 포가 넘을 수 없게끔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궁이 들어왔을 때 우선은 병을 밀어서 상을 쫓았는데요. 지금 차가 바로 삼선에 붙는 수도 강력했지만 우선 지금 병을 미는 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이 이렇게 피할 때 차가 삼선을 잡았고요. 이 수의 의미는 다음 수로 상장군을 쳐서 거의 대국을 마무리 짓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초에서 일단은 차가 포를 묶었고요. 네, 이때 예상했듯이 상장군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로 막았다가는
차가 면포를 취하면서 장군이 나오고 또 궁이 피할 수밖에 없을 때 이제 그때는 입궁에 또 외통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궁을 튈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한 차가 초에 면포를 취하면서 사로 차를 취하면은 또다시 차가 포를 취하면서 외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는 안 되기 때문에 초에서 같이 포를 취하고 네, 사로 차를 취할 때 이제 같이 차를 취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초에서는 차가 없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문윤주 선수가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차가 병을 취하는 수로 순식간에 흐름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초에서 둘 수 있는 수로 어떤 수가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병을 당겨와서 다음 수로 병을 밀어서 상을 쫓겠다. 그러한 의도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초에서는 가장 깔끔한 수로는 일단은 이렇게 차대를 붙여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상이 보호해주는 자리죠. 만약에 하늘에서 먼저 이렇게 차대를 받아주게 되면은 다시 또다시 초의 선수입니다. 상이 포를 걸고 있고요. 그렇다고 포가 좌사주를 넘었을 때는 과감하게 또 상과 사의 교환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이 떴을 때는 포가 넘어올 수 있는데 이때 초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중앙조를 한 차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 되었다면은 이제 궁만 가볍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초가 양말을 보유한 채로 유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우선 그 부분이 조금 문윤주 선수한테는 아쉬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차대를 요청했을 때 한에서 먼저 했을 때는 초의 형태가 꽤 괜찮았죠. 그래서 초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차가 또 올라오면서 먼저 취해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초에서 차대를 한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궁이 들어올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상을 위협한다고 하면은 그냥 가볍게 상은 내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취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취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상을 믿고 또 병을 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는 그냥 포만 가볍게 돌아와서 형태를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윤주 선수가 유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차대를 붙였더라면은 아마 문윤주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MSS 슈퍼컵 장기대회 아마추어 분야 첫 결승 진출자는 김창우 선수입니다. 경기력도 좋았지만 마인드 컨트롤에서 성공한 결과라 할 수 있겠죠. 김창우 선수는 다음 경기에 승자와 결승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준결승전 두 번째 경기는 젊은 패기의 강준우 선수와 최동훈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들 중 결승에 오를 선수는 누구일까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